입으로 숨을 쉬면 호흡기 전체가 다 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박스 테이프라도 붙이고 자면 좋겠다라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정세현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코가 막혀서 막 킁킁거리거나 혹은 비염이 아주 지긋지긋하신 분들, 평소에 나도 모르게 입 벌리고 숨 쉬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코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워보기 위해서 오늘 아주 저희 채널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질환을 침으로만 한 30년 넘게 치료해 왔거든요. 정말 코의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상식을 더 건강하게 바꾸고 싶은 코스마니언 네트워크 대표원장 이우정입니다. 네,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오늘 정말 시간 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코의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코의 비밀을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정말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원장님 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비염 때문에 유달리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비염이 있으면 코로 잘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코로 숨을 못 쉬면 그냥 입으로 쉬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제가 정말 알게 된 것은 진짜 숨은 코로만 숨을 쉬어야 된다. 코로만? 그쵸. 이유가 있거든요. 코의 기능은 정말 놀라운데, 코가 얼마나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냐면, 우리 얼굴 중에 뇌 들어있는 부분 알잖아요. 뇌 빼고 턱을 빼면, 그리고 몸하고 머리 연결해 놓은 경추 부분을 빼면 나머지 이만큼이 코인 거예요. 그래서 옆모습을 보시면 코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코로 숨을 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쉬지 않고 머리 가운데로 숨이 계속 드나들면 머리가 정말 시원하지 않을까요? 이 머리라는 컴퓨터의 환풍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만 숨 쉬면 어린아이들의 뇌 발달에, 나이 들수록 치매 예방, 기억력 감퇴 예방에 코로만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뇌 건강법이 없는 거죠.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코로 숨을 쉴 때 이 건조한 공기가 코를 딱 통과하면서 하고 여기까지 들어갈 때 0.25초 만에 85%로 가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가운 공기라도 코를 딱 통과하면서 하는 동안 0.25초 만에 머리에 열을 끌고 가면서 공기는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36.5도로 데워지는 거죠. 그래서 목을 통과한 공기는 고온 다습한 공기로 바뀌어서 호흡기에 굉장히 편안한 공기로 공급이 되거든요. 냉기를 온기로 탁 바꾸어 주니까 몸속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볼 때는 사실 몰랐는데 옆모습을 보니까 정말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코는 단순 호흡의 통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코의 숨길이 세 갈래가 있는데,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 와, 근데 이게 층이 나뉘어 있네요. 1층, 2층, 3층 이렇게. 그쵸. 이유가 있겠죠, 또? 그렇게 그럼요. 나뉘어 있는데. 이게 칸막이가 많아야 열 교환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비동도 보면 이마 쪽에 앞머리로 바람이 잘 드나들면 앞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눈이 제일 뜨거운 것도 혹시 아실까요? 휴대폰의 카메라처럼 비디오를 찍으면 정보 처리량이 너무 많아서 휴대폰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눈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눈동자를 중심으로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바람이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눈의 열을 식혀주는 장치가 코였던 거죠. 그러니까 눈이 뜨거우니까 자꾸 이렇게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그러는 거군요. 그래서 이 코는 안구 건조증 방지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막히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은 비염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질환들이 또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머리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하나를 분류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으로 날바람이 드나들면서 상하는 부분, 이 전두동으로 바람이 통하면 앞머리가 안 아프고
사골동, 눈 가운데 쪽으로 그쵸. 바람이 잘 통하면 편두통이 생기지 않아요. 음. 그리고 눈 뒤쪽에 우리 몸에 호르몬 분비 기관인 뇌하수체를 싸고 있는 게 저평동인데 이 저평동으로 공기가 잘 드나든다는 것은 뇌하수체의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뜻하죠. 입으로 숨을 쉬면 호흡기 전체가 다 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쉬면 일단 입술이 건조해지죠. 잇몸이 바람을 맞으면 생기는 병, 풍치, 목구멍이 칼칼해지죠. 입으로 숨을 쉬면 편도선염 자주 생기죠. 인후염, 후두염, 기관지염 잘 생기죠. 나이 들면 사례가 잘 걸릴 수밖에 없지 했던 그 사례도 오랜 구강호흡의 결과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입으로 숨을 쉬면 귀가 망가져요. 귀가요? 네. 왜 왜 그러냐면 이관이 비강 안쪽으로 저는 이관 굴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귀하고 코하고 연결해주는 관. 그 부분, 이 부분이 왜 우리 코 세게 풀면 귀 버그적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인데 코를 세게 풀 때 귀가 버그적하다는 얘기는 콧바람이 닿는 자리에 귀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하면서 이관 굴뚝 입구에 날바람이 닿으면 목이 칼칼해지는 것처럼 귓구멍 입구 점막도 칼칼해지면 이제 비행기를 탈 때 귀 멍멍한 시간이 길어지고 이관 굴뚝이 막히면 이명도 생기고 이석증도 생기고 청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구강호흡을 막으면 무병장수 하는 가장 간단한 건강법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얘기 그만하고 입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러면 코로 숨을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코로만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 것이 코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가 막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한 30년 넘게 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코의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숨을 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코 점막이 점점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살아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이 콧바람의 자극에 의해서 분비물도 촉촉히 분비되면서 습도도 유지하게 되는데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산길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면 길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걸어 다녀. 그러면 오솔길이 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코가 조금 막혔다고 해서 의식 없이 입으로 자꾸 숨을 쉬는 것보다 입을 붙이고 콧바람 들이쉬고 콧바람 땡기고 하면 길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는 밤에 잘 때 단 1분도 입을 벌리고 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원장님, 밤에 잠을 잘 때 어떻게 입을 안 벌리고 자요? 다 뭐 입도 벌리고 침도 좀 흘리고 그렇게 자잖아요. 대부분 낮에도 본인들이 얼마나 입을 벌리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해요. 입을 다물고 밤새도록 자는 거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 벌림 방지 입술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밤에 잘 때 이제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자라고 지도를 하죠. 조금이라도 입을 벌리고 자면 아침에 입안이 제일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냄새도 이걸 나고. 어떻게 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테이블? 이렇게 떼어서 입을. 근데 이 테이블도 붙이고 있으면 좀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코숨 테이프를 만드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평생 밤마다 입술에 붙이고 자야 하니까 피부에 안전할 것. 두 번째는 밤에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구강호흡은 확실히 막아주면서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싶을 때 안전하게 약간의 통기성이 있어야 할 것.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붙이고도 약간 이렇게 숨이 좀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데 거죠? 이렇게 세로로 붙인다든지 조금만 붙이면 구강호흡을 막아주지 못해요. 기존의 제품은 접착제가 아크릴 접착제였어요. 최대한 피부에 안전하다고 하는 접착제를 사용했지만 떼어낼 때 좀 아팠고 입술에 통증이 있었고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등 그 유해성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코숨 테이프를 만들게 됐어요. 이거는 떼어낼 때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집에 있는 그냥 뭐 청테이프 붙이고 자면 되나요? 뭐 아니면 뭐 데일밴드 붙이고 자면 되나요? 틀림없이 그렇게 아마 많이 질문을 하실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붙이는 것보다 정말 박스 테이프라도 붙이고 자면 좋겠다라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구강호흡을 막는 것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원장님, 코숨 테이프 붙이는 거 이외에 또 우리가 뭔가 생활에서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음력 5월, 6월, 양력 7월, 8월의 고온 다습한 공기는 호흡기가 가장 좋아하는 공기예요. 그리고 호흡기가 가장 싫어하는 공기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예요. 그래서 고온 다습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낮에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가을, 겨울, 봄 건조할 때 습도를 높이는 가습기 사용은 정말 필수고요. 외풍이 없게 잠을 자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고온 다습한 호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코 건강에 정말 중요하고요. 온습도를 대략 어느 정도로 맞춰줘야 할까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밤새도록 코가 먹는 음식이 공기란 말이죠. 보통 습도를 50%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의 코가 호흡할 때 건조한 사람은 50%의 공기를 호흡하는데도 내 코가 건조해 왜 이렇게 코가 건조하지 하면 그 사람은 60%, 70%, 80%의 습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 사용의 기준은 본인 코가 편할 정도로 습도는 높을수록 코 건강에 좋습니다. 온도는 어떨까요? 온도는 감기에 걸리지 않을 정도. 차가웠다 더웠다 이 환절기 때 감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기의 변화가 코에 많이 피곤해요. 외풍이 없는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는 게 정말 호흡기 건강에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잘 때 저희 이제 가습기 사용할 때 그때 이제 통상적으로는 50%라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 또 개인에 따라서는 더 높이 맞춰줘야 될 수 있는 거고 잘 때 온도는 감기 걸리지 않을 정도 본인이 컨디션이 그렇죠. 좋을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구나. 그게 중요하지 절대적인 방 온도의 그 온도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습도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고 그렇게만 잘 관리한다 그러면 그렇게 코 때문에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이럴 일이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장님 코가 너무 막혀서 숨을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